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피톡 세 번째 웨비나 다우데이터 엠비즈 사업팀의 연중 차장입니다. 네, 저희 지난번 1회 때, 2회 때 웨비나 진행을 했었고요. 1회 때는 이제 해피톡에 대한 제품 소개하고 안내를 드렸고, 2회 때는 제품의 기능과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MBI 솔루션 강보성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1회 때, 2회 때 뭐 간단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주실 건가요? 네, 2회차에 저희가 이제 솔루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3차 웨비나 때는 이제 해피톡에서는 기능상으로는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커스텀 사안으로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목차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회 때가 초급이고, 어제가 중급이었으면, 오늘은 이제 좀 고급, 어려운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웹 채팅 디자인 영역입니다. 저희 해피톡에서는 세 가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톡톡, 그 다음에 웹 채팅을 운영 중인데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톡톡의 경우는 따로 디자인 커스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이 쓰는 메신저가 바로 그냥 해당 메신저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웹 채팅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기존에는 이렇게 두 가지 화면을 구성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에는 상담 리스트 화면에서 고객이 이제 상담을 걸어서 진행 중인 건하고 이전에 상담을 종료했었던 내역을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실제 상담원과 채팅을 나누는 화면인데, 이것들을 따로 디자인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한데요. 어, 지금 이제 커스텀 전하고 이건 지금 커스텀 한 후에 그림인 거잖아요. 네, 네, 뭐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모졌던 부분에서 이제 좀 동글동글하게 좀 된 부분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보기 좋은 것 같고 디자인도 되게 화려한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도 직접 해주시는 건 아니죠? 네, 디자인 요소들은 고객사에게서 저희가 AI 파일이나 아니면 제플린을 통해서 디자인 파일들을 받아서 저희가 퍼블리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홈페이지 상에 있는 웹 채널, 이제 모바일 웹이라든지 아니면 PC 웹창에다가 이렇게 인브라우저 형태로 구성을 하셔도 좋고 따로 팝업 창으로 띄워가지고 상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인브라우저로도 사용하시는 고객사분들의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플린이나 아니면 디자인 요소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것과 저희가 최대한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서 계속 보완을 해서 이렇게 런칭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고객분들도 이제 뭐 회사의 어떤 CI라든가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원하시는 대로 이제 좀 디자인을 하셔야 사실 고객분들한테도 조금 더 그 회사의 서비스라는 느낌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에 나오는 이제 뭐 제목이라든지 그 고객사의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뭐 웹브라우저 상의 파비콘이라든지 각 이제 시나리오단에 나오는 이제 규격이나 이제 글꼴, 색깔 이런 것들이 다 변경이 가능하니까 네,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네, 이런 특정 이제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바일 웹상에서 이제 레이어 영역으로 띄워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웹창에서 이렇게 띄워놓고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웹 채팅 디자인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웹뷰와 FC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웹 채팅에 있어서 디자인 영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꾸려서 고객들한테 런칭을 시킬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모바일 웹하고 PC 단의 화면상으로는 구성은 됐어요.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안에다가 저희
해피톡 웹 채팅을 넣을 때 어떤 식으로 넣으면 좋을까라고 이제 문의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제안을 드리기를 하이브리드 앱을 추천을 드린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이제 개발 공수도 적고 유지 보수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앱을 개발하실 때 네이티브 앱과 하이브리드 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이티브는 SDK 형태로 자체적으로 모든 채팅 영역을 다 구성을 하셔가지고 개발을 하는 반면 이제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는 화면, 이제 채팅 화면 따는 저희가 웹으로 만들어 놓은 화면을 그냥 호출만 하셔서 그 웹창에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사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지식이 없으시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하이브리드라는 개념 자체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된다는 거니까 앱도 되고 웹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안에 웹창을 하나를 띄워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웹창을 개발을 해서 어플리케이션까지 녹여 놓으셨다면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푸시 영역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이제 네이버 톡톡 채널을 운용하실 때에는 따로 이제 카톡이라는 알림음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톡톡 같은 경우도 네이버 앱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알림 푸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메신저가 아닌 이런 웹 채팅을 사용했을 경우에 상담원이 이제 입력한 문구에 대해서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든 푸시 메시지를 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자체적으로 고객사에서 갖고 있는 앱 내에 푸시 서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상담원이 어떤 대화를 이제 입력을 할 때마다 푸시 서버를 통해서 앱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다 푸시를 보낼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들도 전부 다 API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관련 FC를 사용하시고 있는 업체라면 저희랑 연동을 하셔서 이제 웹 채팅을 하이브리드 앱으로 구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군데 알아본 영역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웹 채팅을 앱 안에 녹여가지고 개발하는 쪽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영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증 시나리오 부분입니다. 지난번 이제 교육 때도 고객이 채팅 버튼을 누르고 들어왔을 때 이제 누군지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시면 SMS 인증도 있을 거고 고객을 인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번 3차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SMS 인증이라고 해서 해피톡 내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증 수단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채팅창 내에 이제 특정 템플릿, 링크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문자로 인증을 하셔가지고 인증이 완료가 되면 해피톡 상담원 창에 그 전화번호가 띄어진 상태에서 상담을 하실 수 있다. 이 첫 번째 인증 수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보이시는 이 본인 인증 템플릿이 웹창에 떠가지고 인증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는 한 건당 이제 문자 비용만큼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영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제 인증 수단을 가져가실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민감 정보 인증이라고 해서 본인 인증 수단을 페이지를 띄우는 형태로 구성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감 정보 인증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건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자체적으로 보유한 이제 로그인 창이라든지 또는 회원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들 있죠. 예를 들어서 회원 번호라든지 아니면 회원 코드 또는 전화번호라든지 주소 값을 따로 고객사가 마련한 페이지를 통해서 입력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채팅을 시작하다가 또는 챗봇상에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러한 템플릿을 쏴가지고 고객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고객사의 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 뒤에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증 절차는 결국에는 이제 한번 들어왔던 고객을 식별을 해서 이후에 들어와서 다시 구분하기 위한 부분이 하나의 목적일 것이고 또 기존의 고객 정보하고 비교를 해서 그 고객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정확한 상담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 인증을
하는 단계 이제 최초 한 번만 인증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인증을 하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처음에 인증할 때 이제 회원으로 로그인을 했을 경우 이제 네 번째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회원을 식별하는 단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 인증 또는 자체적인 인증 페이지를 통한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으로 이제 사례로 보여드린다면 인증 템플릿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친구 단에서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본인 인증하기 링크라든지 또는 최초 1회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휴대폰 번호 인증이라고 해서 이런 링크를 쏴가지고 고객들이 인증을 끝내고 나면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상담을 이어나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의 경우는 카카오 싱크 인증입니다.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카카오에서 싱크라는 플랫폼을 하나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에 있는 이제 카카오 창에서 특정 이제 팝업이 떠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동의하기 절차를 통해서 동의를 거치고 났을 때 카카오에 있는 계정 정보를 고객사에게 넘겨주는 형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카카오에서 넘겨주는 계정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카카오에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 이메일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성별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닉네임, 그 다음에 연령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사에게 넘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요새 보면은 SNS 계정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받는 것들도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NS를 통해서 계정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관리 하신다 그러면은 뭐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용도로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SSO 연동을 통해서 이제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서 고객 D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도 카카오 싱크라는 인증을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을 서로 매핑하기가 좋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뭐 주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기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통해서 이제 회원가입도 받고 상담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손쉽게 CS 처리나 아니면 마케팅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싱크의 서비스는 월별로 저희가 특정 비용을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인증 수단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로그인 후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채팅 버튼을 각자 홈페이지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제 버튼을 달고 있는데요. 그 버튼을 다는 파라미터 내에다가 고객에 대한 정보값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특정 고객이 특정 쇼핑몰에 로그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객센터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하실 경우 대신 그럴 경우에는 고객이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채팅 버튼을 호출할 당시 파라미터 값으로 고객에 대한 식별 키값, 예를 들어서 고객에 대한 아이디라든지 전화번호 정보를 저희 쪽으로 넘겨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앞에 나온 이제 싱크라든지 민감정보 인증, 문자 인증이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인증이 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여지지만 버튼을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은 우측에 보이는 이제 상담 정보 영역에서 고객에 대한 아이디 정보라든지 이메일 정보 등등을 이렇게 받아와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로그인을 한 고객이 채팅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객 정보를 갖고 와서 누군지 알고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로그인을 안 한 고객이 채팅 상담을 할 경우에는 뭐 로그인 창으로 안내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로그인 안 하신 고객들은 다 비회원들이 이제 상담을 신청한 경우인데 비회원들의 경우는 위에 있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제 SMS 민감정보 카카오 싱크를 통해서 인증을 최초 1회 인증을 한 번에 거치셔야지만 이제 상담을 본인이 누군지 식별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상담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 그런 게 가능하겠네요. 네.
네, 센터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나 아니면 리소스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게 고객님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면 고객님 지금 아이디 정보나 아니면 주문하고 계신 상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걸 이제 건너뛰기 위한 이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증하는 수단이 상담 센터를 처음에 이제 저희 채팅 채널을 입히실 때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해줄 때도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경우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실 때 파라미터로 넘겨받는 경우는 이제 거의 다 고객사에서 개발을 하셔가지고 바로 파라미터를 넘겨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따로 이 화면단을 구성하시는 것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주문 내역을 볼 수 있는 영역들은 또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문 정보 연동 부분입니다. 이제 고객이 이제 채팅 버튼을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제 누군지 인증하는 단까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이 고객이 내 사이트에서 또는 내 쇼핑몰에서 네. 또는 이제 활동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어떤 이제 인터랙션을 했는지 어떤 주문을 활동을 하고 있다가 나에게 상담으로 들어왔는지. 그쵸. 어떤 주문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상담원분들은 아시면서 상담을 하시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제 유입이 돼서 인증이 된 것까지는 됐는데, 이 고객이 어떤 주문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 결제 내용,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CRM 페이지를 저희 쪽에 화면에다가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하게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제 가운데 나와 있는 건데 채팅을 통해서 특정 이제 신발을 구매해가지고 신발을 구매한 후에 이제 상담을 신청했을 때 이 고객이 이 신발에 대한 주문 내역을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에 주문 내역을 이 고객 정보란에다가 이제 미리 연동을 해놓고 상담원 분들이 채팅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시겠죠. 그러면 이미 이제 히스토리들을 이제 분석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면 실제 상담원 화면입니다. 보시면 우측에 있는 화면단이 저희 이제 호스팅 업체에서 연동을 해놓은 화면인데요. 특정 고객이 이제 유입이 됐을 때 이 고객이 주문한 내역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주문했는지 또는 발주한 내역이 얼마인지 재고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CS단에서는 중요하실 것 같고 또는 다른 업종 이제 예를 들어서 제조업일 수도 있겠고, 여행사일 수도 있겠고, 여러 업체별로 CRM 페이지가 다 각기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다 커스터마이징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 화면에다가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사실 그 해피투어 기본 기능을 얘기해 주실 때 어떤 이 기관계 시스템과 연동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되는 기능으로 돼 있었는데 오늘 이제 커스터마이즈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기능상으로 이 페이지를 구성을 하실 수 있고 개발을 하실 수 있다라고 처음에 이제 솔루션 이제 교육 때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API가 나와 있다. 예를 들어서 주문 정보나 결제 정보들을 저희가 끌고 와서 확인할 수 있는 API가 나와 있고 따로 개발을 하시기는 싫으시고 맡겨서 저희 쪽에서 화면 설계를 원하신다. 그러실 경우는 저희 쪽에 커스터마이징을 요청하셔가지고 개발 공수만큼 들여서 상담 화면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상담 정보 창, 요런 창이 기존에 있는 고객들이라 그러면 사실 단순하게 URL 링크만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의 그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경우 개발을 해야 된다거나,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시기 어려운 경우에 MBI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커스텀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주문 정보를 연동할 때 API 단으로 연결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챗봇상에서도 구현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한데요. 왼쪽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면 먼저 고객에 대한 인증이 필요해서 휴대폰 인증을 하게 되고 인증이 완료가 되면 고객이 아이디를 선택해 주게끔 가운데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고객의 아이디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고객이
30일 이내에 주문한 상품 내역이 이렇게 뜨게끔 해서 우측에 보시면 그 주문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동 응답을 통해서 챗봇으로 안내를 해줄 수도 있고, 배송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반품을 자동으로 접수를 받게도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단에 백엔드에 연동할 수 있는 API가 구성이 되어 있고, 커스터마이징의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챗봇상으로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응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챗봇 시나리오는 지금 뭐 커스텀을 해서 고객별로 이제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템플릿이 있어서 그 안에서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좀 구축을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따로 템플릿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비용이 더 비싸지고 그런 건 아니죠? 네, 비용은 이제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따로 저희 영업 쪽에 얘기를 하시면 예산에 맞춰서 잘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상담 분류와 종료 이력 전송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전화를 받으시는 이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후처리를 하실 때, 이제 아카이빙을 하실 때, 전화를 한번 끊고 나면 이 고객이 어떤 문의 유형으로 상담을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상담이 끝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따로 이제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간계에다가 입력을 하셔가지고 보관을 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이제 채팅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면 저희는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어 놓고 대분류나 중분류를 미리 세팅을 해 놓고 이제 고객이랑 이제 채팅을 다 한 뒤에 마무리하면서 상담을 종료할 때 소분류까지 이제 상담원이 입력을 해가지고 메모를 태그나 이런 값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후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사별로 후처리를 하는 방법이 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뎁스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후처리를 해야 될 때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그럴 경우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스터마이징을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화면과는 다르게 상담 종료 팝업 페이지에 이렇게 좀 크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까지 4뎁스로 구성도 하실 수 있고 많이 하신 곳들은 7뎁스까지, 7뎁스까지 하신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뎁스를 나누는 걸 늘리신다든지 또는 고객 문의 유형, 고객에 대한 등급이라든지 또는 고객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메모 값들도 유형별로 다르게 이제 입력받을 수 있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고, 추가로 이렇게 한 건 한 건을 종료하실 때마다 저희가 상담 이력을 따로 API로 빼다가 기간계로 전송을 해서 이제 고객사의 시스템으로 넘겨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채팅으로 했었던 데이터들이 고객사의 DB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좀 편하시죠. 아카이빙 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뭐 일단은 뎁스를 늘려서 고객에 대한 좀 구분을 해줄 수 있고 그걸 또 기간계로 넘겨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채팅 상담하시는 분들은 사실 상담창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다 보시지만 사실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정도까지 고객 분류를 못 하시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줄 전화 상담하시는 분도 최소한 이 고객이 어떤 그 채팅 상담 내용이 있었고 어떻게 분류되는 고객인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앱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죠. 이제 상담 센터에서는 콜이랑 채팅을 같이 하시게 될 텐데, 자, 자체 CRM 페이지나 아니면 API 시스템 단에서 페이지에서 고객이랑 했었던 상담 이력을 보시는 테이블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력들을 간단하게라도 연동을 해가지고 보여주게 된다면, 이 고객이 채팅을 통해서 이런 걸 문의를 했어. 전화를 통해서 이런 문의를 했어. 라고 이제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 있으니까 훨씬 더 유기적으로 상담을 하실 수 있겠죠. 혹시 이제 기존에 이제 도입하신 고객들도 있으실 테니까 해피톡을 사용을 하시다가 아 우리는 좀 뎁스를 늘리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희 기본 분류로 사용하시고 계시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뎁스를 늘려서 사용하시고 싶은 경우 얼마든지 고도화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개별 상담 건수 제한 부분하고 이전 상담원 연결 부분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신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해피톡에서는 상담원별 이제 상담 건수에 대한 제한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는 한 번에 한 고객만 전화를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채팅 상담의 큰 장점이 한 명의 상담원이 여러 명의 고객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명의 상담원이 10분, 20분, 100분의 고객하고 한꺼번에 다 상담을 하실 수 없을 거니까 이런 걸 이제 리미트를 걸어놓고 상담을 하실 수 있게끔 해놓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체 상담원에 해당하는 리미트를 걸어놓는 게 있는데 이제 개별 상담원별로 캐파에 맞춰가지고 상담 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2강 때 분류별로 해서 상담원한테 이제 자동 배정을 해놓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A라는 상담원한테 너무 많은 건이 몰리게 되면 그 카테고리에 있는 그 분류에 있는 고객들은 좀 대기가 걸린다던가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상담 분류별로 상담원 배분을 해놓고 그 배분된 상담원에게 리미트를 걸어놓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꽂히게 되고 그 이상으로 들어온 고객들한테는 좀 기다려달라는 자동 메시지까지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상담원들의 어떤 스킬별로 제한되는 건수도 조금씩 다르게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 명 한 명당 캐파에 맞춰서 일을 만약에 잘하시는 상담원분들이 있다면 캐파를 좀 높여서 건수를 잡아주면 되고 이제 초급 상담원 분들의 경우는 이제 상담 건수를 좀 줄여서 상담 어,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관리자의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결국 솔루션은 관리자가 얼마만큼 이제 상담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그 범위를 계속 저희가 확장시켜 주는 데 초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상담원 연결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자동 배분이라든지 스킬별 배분을 하더라도 이제 상담원분들에게 이제 랜덤으로 배분이 되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고객이 1번 상담원과 얘기를 하다가 상담이 한번 끊어지고 다시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는 다른 상담원에게 이제 랜덤으로 되게끔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특정 고객사, 예를 들어서 마케팅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매출이 걸려 있는 그리고 또 고객사 자체에서 담당자가 회원 DB를 딱 자기 고유의 회원 DB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상담을 했었던 상담원에게 나중에 그 고객이 다시 문의를 했을 때 다시 그 상담원에게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는 문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에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이제 저희가 상담 이력을 다 조회를 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상담원들을 매칭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기능은 참 마음에 드는 게 제가 고객의 입장일 때도 사실 이전에 상담받았던 분한테 다시 좀 계속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이제 뭐 이전 상담하신 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이전에 있는 내용들 다 구구절절히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채팅 상담은 기존 그 상담 내용이 보관이 되겠지만 일단은 같은 사람과 얘기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또 상담원분들도 어쨌든 한 번 상담한 분들을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그 퍼포먼스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그 고객과 계속 세션을 열어놓고 상담을 계속 하셔야 되는 니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세일즈를 열어놓고 이제 뭐 세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럴 경우 이제 카카오 채널에서도 계속 세션을 연장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해가지고 그 고객과 아웃바운드로 먼저 말도 걸 수 있게끔 그냥 방을 열어놓고 있을 수도 있게끔 적용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번역 부분입니다. 이제 네이버 파파고 번역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제 파파고 API 같은 경우는 자체 API fee를 내고 특정 비용을 내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피톡을 통해서도 파파고 번역을 통해서 다국인들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서 보여진 것과 동일합니다. 고객분들은 자신의 언어로 상담을 하지만 그게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상담원에게 보여지고 상담원분들은 한국어로 이제 답변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그 언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고객들한테 전송이 되게끔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객이 이제 상담을 시작할 때 자기 언어를 선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채팅을 치면은 자동으로 그냥 번역이 되는 건가요? 한국어로? 네, 그것도 처음에 이제 그 페이지상 구현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자신의 언어를 선택을 해서 들어오게끔 하셔도 되고, 자동으로 이제 언어 인식이 되게끔도 구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파파고로 번역이 가능한 언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도 이제 팝하고 API를 확실히 보진 못해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번역 가능한 언어들은 다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도 지금 10개의 언어를 번역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요새 이제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어쨌든 이제 한국어를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뭐 10개의 외국어를 상대하려면 사실 상담원이 10분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분이 어쨌든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는 뭐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고객들을 상담하시는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광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글로벌 서비스를 하시는 고객사들 대상으로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스텀도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의 번역 수준인지도 궁금하다고 요청을 주셨는데 요즘 팝업으로 서비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도 뭐 가끔 가다 보면은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의사소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사실 이전에는 구글 번역기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이제 파파고를 많이 쓰긴 하거든요. 네. 사실 뭐 영어가 짧다 보니까 음. 파파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은 뭐, 뭐 일상적인 문의나 이런 거 처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상담 데이터에 대한 조회 API 부분과 백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피톡은 웹솔루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들이 다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담 내용을 3년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든 고객사가 백업을 떠서 가지고 가고 싶거나 아니면 채팅 원문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조회를 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담 조회 API의 경우, 왼쪽에 보시는 화면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지금 채팅을 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끌어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져가실 때 전체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제 마이그레이션해서 가져가실 수는 없고 특정 고객의 채팅 이력들에 대한 전체 원문들을 조회하셔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체 CRM 프로그램 상에서 이 고객에 대한 채팅 이력을 보고 싶어 라고 클릭을 했을 때 저희 API로 호출을 하셔가지고 고객들의 채팅 데이터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개발하실 수 있는 형태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상담 백업 형태는 전체 데이터들을 저희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고객사에 제공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정에 이제 그날 종료된 상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JSON 파일로 저희가 백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백업 파일들을 SFTP를 통해서 고객사에서 가져가셔가지고 자체 CRM이나 아니면 시스템에다가 녹여서 보관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네요.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 원하는 때 가져갈 수 있는 방식하고 모든 고객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에 한 번에 내려받는 방식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뭐 두 가지 다 고객이 원한다 그러면 비용을 두 번 다 지불하시면 가능은 하신 거죠? 예, 비용은 이제 이 두 가지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신다면 저희 비용 협의를 따로 이제 하셔가지고 저희가 디스카운트 어느 정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은 왼쪽은 실시간으로 고객 정보를 데이터를 끌고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0분 전에 했었던 상담 이력도
고객사 시스템에서 조회했을 때 보여진다. 대신에 전체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상단 백업의 경우는 전체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고객들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가지 못하고 어제까지 했었던 상담 이력들을 고객사의 아카이빙 파일에다가 테이블화시켜서 넣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역은 이제 커스터마이징 영역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네.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목차들 내용 중에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내용들이 이제 커스텀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뭐 기존에 이런 기능이 될까요? 저런 기능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채팅 중에 문의가 오는 것들 저희가 어느 정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 오늘 웨비나 내용은 저희가 웨비나가 종료가 된 이후에 1회, 2회와 동일하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우데이터를 검색을 하시거나 해피톡을 검색을 하시면 기존 강의 보실 수 있고요. 오늘 강의는 아마 이번 주 정도 내로 저희가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아까 저희 인증에 대한 내용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최초 1회만 인증한 후에 또다시 인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회원 가입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냥 비회원인 경우는 다시 이용할 경우 또 인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회원들도 처음에 고객 정보를 어떤 값으로 받아오는지에 대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정보를 이제 끌고 오신다고 하셨을 때 해피톡 상에서는 그 정보가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자체 이제 고객사 DB로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회원가입은 또 따로 유도를 하셔야겠지만 해피톡에서는 고객 정보를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인증을 통해서 갖고 있는 정보값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증을 하지 않으셔도 사실 뭐 핸드폰 단말기나 PC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분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좋은 질문을 주신 건데, 이제 마케팅을 하실 때도 어느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다, 어느 사이트에서 들어왔다라는 것도 궁금하실 거고, 단말기가 어디서 들어왔다,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건데, 이것도 버튼을 달 때 그 정보들을 넘겨주실 수 있는 파라미터로 구성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약간 좀 딥하게 들어간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또 문의를 주신 내용이 도입을 하기 전에 기업에선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고객이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의 이런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뭔가 가이드를 드리기 쉽다. 뭐 이런 말씀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도입, 저희는 우선 처음에 이제 미팅을 가게 되면 어떤 점이 불편하나요? 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또는 해피톡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게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체적으로 CS에서 보통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전화가 많이 들어와서 힘들어요. 고객 아카이빙 하기가 힘들어요. 자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레퍼런스를 통해서 갖고 있던 노하우들을 그 고객사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해피톡을 도입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은 버튼을 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인증까지 합쳐진 버튼을 달아놓고 고객의 유입을 받을 수만 있다면 1차적으로는 성공한 이제 채팅 사례로 등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게 되시면 전화 유입량에 있어서 한 30%가량은 채팅으로 유입이 이제 전환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POC 단계에서 써보시면서 채팅을 했을 때 이런 점이 좋구나 또는 전화를 했을 때보다 이만큼 효율이 나는구나라는 걸 본인이 조금 아시고 나면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응답을 통해서 룰베이스 형태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모집된 친구들을 통해서 따로 친구톡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이나 세일즈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광고 플랫폼, 광고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자신의 상품들을 주문하기나 아니면은 카카오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든 노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채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S로 들어온 고객들한테도 한 번씩 이제 템플릿을 통해서 이런 상품은 어떠세요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친구톡을 통해서도 이제 뭔가 보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고요. 일단 팀장님 말씀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면,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고객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회사 갖고 있는 문제점, 그것 어떤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제 기존과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는 POC 단계의 테스트까지 가실 수 있는 어떤 열린 마음,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채팅 상담을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아이디어 정도까지가 있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또 문의를 주신 게 커스텀을 통해서 채팅 상담이 완료되고 분류값을 저장하면 콜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CRM의 전화 상담을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기록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요게 아마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이 상담 분류, 부분이죠. 네. 예, 분류 쪽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가능합니다. 이제 자체 CTI 장비라든지 CRM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분류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 코드 값을 저희랑 싱크를 맞춰가지고 저희 분류에도 동일하게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상담이 끝날 때마다 저희가 그 기간계로 상담 이력을 넘겨줄 수 있게끔만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히스토리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백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RM이나 CTI 장비에 있는 고객의 로그인, 고객 정보를 해피톡 서버에서 땡겨와서 그 고객을 분류하고 상담이 끝나면 그 고객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넣으면 다시 CRM이나 CTI 장비에 넣어준다. 네, 이제 문의 유형이죠. 고객에 대한 정보도 가져올 수 있겠고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네, 혹시나 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예, 오늘 웨비나는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이후에 저희 설문조사 진행하는 것들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2주 후에 다시 4회로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4회 때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실 예정이죠? 네. 이제 해피톡에 대해서 해피톡이 이제 상담 솔루션으로 어떤 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CS로 하시면 어떤 효율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기간계랑 이런 식으로 연동하실 수 있다, 인증을 할 수 있다가 여태까지의 몫이었다면 4차에서는 이 해피톡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 비단 이제 CS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채팅 상담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서비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뭔가 요번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희 그 웨비나 일정은 추후에 다시 EDM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